안녕하세요. 쇼피셀러 엄마는 사장님입니다. 저는 현재 3년째 쇼피셀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 마켓을 주력 마켓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브라질 마켓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질 마켓은 K-팝이나 K-뷰티에 대한 브라질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한국 셀러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신규 셀러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렇게 삼바춤을 추는 그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브라질 고객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그렇게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구매자들이 매우 열정적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리뷰를 남기고 SNS에 공유하는 것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고마운 소비자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초보 셀러분들이 입소문으로 마케팅을 하시기가 좋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질 마켓에 대한 장점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브라질 마켓을 운영 중인 셀러분들이시라면 아마 눈치 다들 채셨을 거예요. 바로 가장 큰 문제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뭐 해외 마켓에서는 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마켓은 조금 특이합니다. 브라질 마켓은 관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관세로 인한 주문 취소나 환불 사례가 다른 국가보다 굉장히 빈도수가 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브라질 세관의 그 면세 한도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라는 점입니다. 명시적으로는 면세 한도가 $5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최근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사례인데 브라질 세관에서 임의로 상품 가격이 면세 한도인 $50 이하의 상품이더라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5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일 것 같은데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관세가 구매 금액의 무려 6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고객들이 관세가 부과되면 바로 주문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많아요. 저 같아도 관세가 구매 금액이 60%라고 하면은 구매를 포기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런 관세 단속이 어떤 패턴이 있고 규정이 명확하면 좋을 텐데 현재는 관세 단속이 매우 랜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말 미치는 포인트인데요. 관세 단속이 랜덤하게 이루어져서 $50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도 운이 좋으면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반면에 $50 이하로 구매한 고객이더라도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구매 금액의 60%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세 단속이 랜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문을 일단 해놓고 관세가 발생하면 그때 뭐 내던가 아니면은 취소하지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관세가 발생하면 환불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운영을 제가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는 쇼피에서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상 프로모션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공지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SLS 플러스라는 제도를 쇼피에서 런칭을 하면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보상 프로모션을 종료한다라는 알림이 왔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기존에는 쇼피에서 보상 프로모션을 브라질과 멕시코 마켓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반품권에 대해서 쇼피로부터 셀러가 보상을 100%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제도로 인해서 6월 16일 이후 주문 생산권부터는 배송비와 취급 수수료 0.8%를 제외한 구매 금액의 50%만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품 원가의 가격도 건질 수 없는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구매 금액의 50%라도 보상이 되니까 배송비라도 일부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품 가격과 그리고 상품 발송에 투입한 데 노동력, 인건비 그리고 보상 처리 기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노동력까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또 간과해서 안 되는 문제는 바로 정산 주기가 지연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회전에도 굉장한 리스크가 따르게 되는데요. 왜 정산 주기가 지연이 되느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발송하는데 브라질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그 한 달 이후의 기간에 구매자가 구매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매를 포기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한 달 이상 지연을 하는 또 그 기간이 생겨요. 그랬을 때 배송부터 구매자가 고민하는 기간까지 한 2, 3개월 그리고 뭐 보상을 하기로 이제 쇼피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 쪽에 입금을 해주는 그 순간이 추가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4, 5개월 정도는 정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금 회전의 리스크가 따르겠죠. 네, 이렇게 관세가 현재는 브라질 마켓에서 가장 큰 샵 운영의 장애물이고요. 이외에도 배송 중에 분실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배송 중에 한두 건 분실되는 사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몇십 건이 동시에 분실이 되기도 해요. 21년에 브라질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류창고에서 저희 스토어 상품만 몇십 건이 동시에 분실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문제는 저희 스토어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른 스토어들도 분실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저희 나라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22년도에도 멕시코에서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프로모션 데이여가지고 굉장히 막 열심히 준비해서 상품을 한 100개 정도 판매를 하고 신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멕시코에서 30건 정도가 동시에 분실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외 판매이다 보니까 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다만 분실건은 쇼피에서 보상 처리가 100% 가능하니까 정산 주기가 좀 늦어진다라는 점 말고는 샵 운영에 큰 위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브라질 마켓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현직 셀러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최근에 쇼피 측에 여러 번 문의를 하고 명확한 규정을 가질 수 없느냐, 고객이 관세를 납부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느냐, 혹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주문건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문의를 하고 어필을 했으나 쇼피 측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고객에게 구매를 강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셀러들에게는 프로모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이전처럼 해줄 수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셀러 수준에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주문 취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고객들이 취소하겠다는데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 취소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제 수준에서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설명란에 관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해외 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관세 납부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품 설명에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차로는 구매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관세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리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매자들이 구매 결정을 하거나 구매를 하고 나서 취소율을 높이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한 걸 알면서도 하질 않았었는데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구매율이 떨어지더라도 현재로서는 취소율을 낮추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향으로 샵 운영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브라질 마켓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브라질 세관의 관세 규정이 명확하게 재정비되지 않는 이상은 셀러들에게는 낙관적이진 않아요.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현재 브라질 마켓을 운영하고 계신 셀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